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4 아이템 23번째 태그 달린 클래스보다는 클래스 계층 구조를 활용하라 입니다. 저는 이번 챕터를 봤을 때 제목에 어그로가 좀 많이 끌렸어요. 태그 달린 클래스 이 용어를 처음 보고 '아 이건 무슨 클래스일까?' 처음 보는 클래스인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상한 거 나오면 어떡하지?' 처음 보는 거. 좀 '뭐지?' 많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제목을 계속 봤었을 때 모르는 게 나오니까 알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태그 달린 클래스보다는 클래스 계층 구조를 활용하라 이걸 봤을 때 설계 방법을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태그형 클래스 vs 계층형 클래스. 음 활용하라고 하는 쪽이 계층형이니까 계층형이 더 좋은 설계고 설계하면 OOP니까 OOP스럽겠지 당연히. 결국 솔리드 원칙대로 설계하라는 말이네. 이런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솔리드 원칙 하니까 벌써 좀 루즈해지고 공부를 다 한 느낌이었었어요, 제목을 봤을 때. 어 그래서 '솔리드 원칙 공부하겠구나.' 좀 가볍게 이 내용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하고 있는 챕터가 4 장이고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아이템 23으로 오기까지 이전 아이템 발자국들이 있었는데요. 아이템 20 에서는 설계할 때 추상 클래스보다는 인터페이스를 우선하라고 했고 그다음 아이템 21, 22 에서는 인터페이스 이상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 주고 있었어요. 이쯤 되면 아이템 23도 '아 인터페이스 조언을 해 주겠구나.'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템 23에는 제목으로부터 '인터페이스 활용법을 알려주겠구나.' 기대를 하게 해요. 그런데 책에서는 인터페이스 활용법보다는 이 태그 달린 클래스에 초점을 둬서 아쉽더라고요. 인터페이스 활용 코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아쉬움을 풀기 위해 제 발표는 인터페이스 활용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목차입니다. 간략하게나마 좋은 설계가 무엇인지 이야기 토대를 만들고 이 토대를 기반으로 그저 그런 설계와 좋은 객체 설계 이 둘을 비교하고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에서 태그 달린 클래스 사용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좋은 설계를 이야기하고 가야 합니다. 좋은 설계를 한다면 '왜 해야 되지?'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마틴 파울러 선생님께서 자기 블로그에 그 왜 설계가 들어가야 하는지 그 아티클 하나 남기셨더라고요. 좋은 설계가 들어갔을 때 안 좋은 설계가 들어갔을 때 순차적 시간 흐름순에 따라 트레이드 오프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오른쪽 미래로 향할수록 좋은 설계의 누적 효용성 수치가 위로 쭉쭉 뻗고 있네요. 설계가 없을 때보다요. 설계 효과는 알겠는데 그러면 설계하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한국의 인지도 가장 높은 자바 스프링 대가 김영한 선생님께서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분리하라고 해요. 솔리드 원칙 5 가지를 소개하며 "이거 지키면서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시지는 않으시고 솔리드의 원칙의 의도 이거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거 이거 분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멋진 정의가 있겠지만 진정한 좋은 설계는 바로 변경이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음
어 그저 그런 설계와 좋은 설계의 특징을 한번 도형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 도형에는 어 여러 모양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더 큰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어 책에서는 태그 클래스를 언급했는데 저는 맥락상 그저 그런 설계, 안 좋은 설계, 그냥 노 디자인이라고 할게요. 음. 여러 도형 객체들이 있고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설계, 좋은 설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설계의 장점과 아까 김영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분리하는 방법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좋은 설계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데 노 디자인, 안 좋은 설계, 이 안 좋은 설계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막 뒤섞여 혼합되어 있겠죠. 안 좋은 설계 객체들은 어찌 됐든 가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 이 도형들은 모양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반지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반지름이 있는데 더 큰 반지름이 돼서 더 큰 원이 될 수도 있고 막 변해요. 그리고 높이와 사각형이면 높이와 길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크기도 항상 변합니다. 이 반지름 또는 높이와 길이 유무와 그 크기에 따라서 넓이도 각각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어 모양에 렉탱글과 서클이 있습니다.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넓이 구하는 메서드를 보면은 스위치문에 모양에 따라 분기문이 생깁니다. 분기문에 들어왔을 때 먼저 모양을 검사를 해요. 만약에 서클 1 이면은 그 반지름과 반지름을 곱하고 파이를 곱해서 면적을 반환하죠. 그리고 사각형일 때는 길이 넓이를 곱해서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반환할 때 각 속성의 크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겠죠. 음 그리고 이 객체가 분기문으로 면적을 구하고 있는데 면적을 구할 때 아까 속성들이 필요했었는데요. 그 모양에 따라서 분기문이 나눴던 것처럼 속성도 그 분기문에 따른 모양만큼 필드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왼쪽을 봤을 때 빨간색 네모 박스에는 원 전용 속성이 생겨났고요. 그 아래 주황색 사각형 박스는 사각형 전용인데 사각형에 필요한 속성들이 있었죠. 있죠.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모양이 생겨난다면 이전의 코드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겠습니다. 사다리꼴이라는 속성이 추가됐을 때 여기서는 책에서는 클래스 태그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다리꼴이라는 새로운 속성이 추가되면 그러면은 어 사다리꼴에 필요한 종속된 속성들이 있죠. 윗변, 아랫변 높이 이런 속성들도 필드로 직접 추가되고 이 속성 부분이 또 수정이 될 수 있죠. 수정이 되죠. 그리고 메서드도 영향을 받아서 수정이 돼야 됩니다. 사다리꼴이라는 새로운 모양이 생겨났으니 새로운 모양에 대한 입후문도 늘어나겠죠.
여기서 태그 달린 클래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단점이 정말 많은데요. 쓸데없는 코드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직사각형에만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원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초기화할 때 어 개발자가 직접 코딩하는 일은 없지만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속성을 초기화하지 않으면 0 으로 기본형은 초기화되니까요. 그리고 관심 없는 필드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독성도 나쁘고요. 메모리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저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장점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 봤는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만 개발하기 쉽다는 장점 정도 느껴지더라고요. 반대로 좋은 설계입니다. 좋은 설계는 음 가변과 불변이 나눠져 있는 거라고 김영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불변에 집중하려고 해요. 음 아까 도형에서 넓이를 구하는 객체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변하지 않는 것들, 객체들 사이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넓이를 구하는 행위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분리를 하기 위해 먼저 정의를 해 놨어요. 먼저 인터페이스라고 넓이를 구하는 행위를 먼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도형 타입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그 사실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규어라고 도형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넓이를 구하는 행위를 상속하게 해서 이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틀을 합쳐서 구현체를 만들면은 오른쪽 코드처럼 만들 수 있는데요. 오른쪽 코드에서 사각형 클래스가 있고 저희가 불변 프레임을 만들었었는데 그 프레임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임플리먼트 피규어 도형 타입이 있고요. 그 아래 오버라이드 메서드를 보면은 넓이를 구하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속성들을 생각을 했더니 사각형은 랭스와 위드가 있고 넓이는 단순하게 랭스, 위드만 곱해서 반환을 해 주면 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불필요한 원에 대한 정보도 있었는데 이제 그거가 빠졌죠. 이번에는 원에 프레임을 맞춰 봤습니다. 원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 불변하는 것들을 상속받아서 프레임을 짜 놨고요. 그 후로 넓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속성을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넓이를 구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왼쪽 구조를 봤을 때 불변에 집중해서 변하는 불변을 먼저 만들고 객체를 설계를 했더니 왼쪽과 같이 구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맨 위에 인터페이스로 어 행동에 대한 정의들을 만들어 놓고 이 행동들을 상속한 도형의 타입이란 도형 타입 인터페이스가 그것들을 상속합니다. 이 프레임을 바탕으로 구현체들이 해당 기능에 자기 객체의 기능에 맞게 구현을 합니다. 오른쪽에 이전에 봤던 코드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사다리꼴 새로 만들어야 된다. 사다리꼴 타입이 추가됐다 하면은 불변에 맞춰서 설계한 객체 구조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수정 없이 다른 필드나 메서드 수정 없이 그냥 생성만 하면 됩니다. 좋은 디자인의 장점으로는 어 디자인이 나쁜 설계, 노 디자인의 단점을 거꾸로 하면은 장점이 되잖아요. 좋은 디자인은 이 노 디자인의 단점들을 극복합니다. 전부 극복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쓸데없는 코드가 많지 않고 가독성도 좋고 메모리도 적게 사용하고 필드를 파이널로 선언하려면 필요한 것들만 초기화할 수 있고 인스턴스 타입으로 현재 나타낸 의미를 알 길도 있고 뭐 이런저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이런 구조를 짤 수 있어야 되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디자인이 없을 때랑 설계가 없을 때랑 설계가 있을 때를 비교해 봤는데요. 왼쪽 설계가 없을 때는 사다리꼴이라는 클래스 태그가 추가됐을 때 어 객체의 내부 속성과 메시지 전부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정리하면은 클래스 태그가 추가될 때마다 객체의 속성과 메서드 전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오른쪽 좋은 설계는 수정 없이 그저 생성만 하면 됩니다. 아주 깔끔하죠. 네. 아까 마틴 파울러 선생님 블로그 있던 어 그림인데요. 좋은 설계가 처음에는 시간이 걸릴지언정 나중에는 더 좋은 효과가 있고 유지 보수하기 좋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김영은 선생님의 말을 이제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멋진 정의가 있겠지만 진정한 좋은 설계는 바로 변경이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좋은 설계를 했을 때는 수정 없이 그저 추가만 하면 됐습니다. 네, 이상 태그 달린 클래스보다는 클래스 계층 구조를 활용하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